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네, 하여간 뭐 더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방송으로 보셔도 되는데 굳이 오셨으니까 이제 제일 장점은 어쨌든 통계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마음껏 질문하셔도 된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방송으로 너무 많이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게 자꾸 꺼지더라고.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뭘 누르면 꺼지는 거지? 아침에도 꺼지던데. 이렇게 여기에 해외 직판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정보는 다 담아놨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웬만하면. 여기 보면은 동영상 자료도 뭐 매달 했던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굳이 오셨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나는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뭐 여기 다 있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진행하면 되고, 학습회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그 간단한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도와드리는 일. 대신 팔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란에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운영하려고 해. 그런데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배송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결제사는 어떻게 붙여?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이란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파키스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싼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티쿤은 다른 나라에, 국내는 해먹을 게 없어요. 국내 장사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티쿤은 우리가 직접 일본에 한 150억 원어치를 물건을 직접 팔았어요, 우리가. 근데 국내 매출은 0원이에요. 국내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저는 국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여기는 뭐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도대체 이런 싼 값으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어떻게 파실 수 있냐고 칭찬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가 없다고요. 왜 한국에서 하냐? 전 진짜 한국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설사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한국에서 무슨 물건을 팔았는데 정말 잘 팔았어요. 그럼 누군가 못 팔았잖아요. 빵 2개 먹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면 누군가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우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 살아서 일본 사람이 우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티쿤은 150억을 팔아도 국내에는 단 한 명도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마워해요. 산발이 아저씨도 먹고 살고, 인쇄소 사장님도 먹고 살고, 종이도 파시고, 동네 식당도 다 먹고 살고, 우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뭐 가끔 일본에서는 항의 메일이 오긴 해요. 너들은 누군데 이렇게 싸게 팔어? 너 때문에 못 해먹겠어? 이런 사람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자는 거죠. 다른 나라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면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그래서 한국에서 인쇄물을 일본에 파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한국의 인쇄업체는
네이버로 검색하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 팔자. 해외에 팔는데 하여간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는 회사들 리스트를 지금 볼 겁니다. 이거 지금 10분 됐어요. 그죠? 10분 됐는데 얼마 올라가서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얼마 올라갔나. 그래서 574만 원 팔았는데 지금 10분 한 5분 지났나 보. 10분. 594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팔았어요. 그죠? 지금 200만 원 판 거예요, 저는. 진짜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는 회사들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스티커 팔아요. 스티커. 스티커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데 보면 뭐 영풍 뭐 이런 하여간 여기 뭐 파리바게뜨도 다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근데 스티커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얼핏 보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막상 스티커 하고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데 컴퓨터 이런 데 붙어있는 게 다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메인 카드는 명함이고요. 이건 현수막이에요.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일본엔 아무도 없어요. 다 한국에만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파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일본에 아무도 없어요. 티콘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용기를 팔아요.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분들은 간판 팔아요. 간판. 일본의 간판 팝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잘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분은 갑자기 에드티슈, 물티슈인데 2월에 시작했어요. 2월에. 에드티슈가 1월에는 사업을 안 했고 2월부터 했는데 지난달에 1억 원어치를 팔고 이번 달에 지금 이건 어제까지 기록이거든요. 거의 3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물티슈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분은 그냥 게임 거의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이런 분은 뭐 그냥 물티슈예요. 물티슈. 금일 주문하면 구영업일짜리 물건은 17일까지 보내줄 거고 15영업일짜리는 24일까지 보내준다 이렇게 써놓고 파는 거예요. 물티슈. 종류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잘 파셔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050-5533-7444가 일본 인터넷폰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인터넷폰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일본인을 고용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일본 소비자는 이걸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기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걱정할 걸 없애주는 거죠. 우리가 국내에서도 물건 사면은 반품은 잘 받아주나? 환불은 제대로 해주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다 그러면 비행기로 보내야 되나? 이거 걱정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일본 사람은 이 회사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만 봅니다. 싸고 좋아? 가성비가 좋아?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결제도 일본 결제고 완벽하게 일본에 있는 토종 일본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너무 무시해요. 근데 우리만 해도 사람이라는 거는 누가 전화 받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조선족 같아. 그러면 벌써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흔히 쓰는 나는 휴대폰 결제를 쓰는데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없으면 어떤 행동할 줄 하냐면 60%가 떠나버린대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품을 비행기로 보내. 한국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누가 하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은 진짜 이걸 잘했어요. 철저히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고객은 이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으면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에요. 판매사. 판매사는 티쿤이 만든 일본 법인. 이게 일본 법인은 우리 거예요. 100% 출자한 우리 법인이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해요. 티쿤 일본 법인이 법적으로는 일본 법인이 운영해요. 그래서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도 일본 결제, 배송도 일본 배송, 모든 게 일본 거란 말이에요. 반품도 일로. 그래서 고객이 일본 티쿤 글로벌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 사이트에 들어온 거죠. 이게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테이프 파는 회사예요. 테이프 파는 회사. 테이프 파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려고 회사 소개를 누르면 또 아도프린트예요. 끝에 가면 하여간 이 아도프린트예요. 이것도 우리 일본 법인이에요. 우리 일본 법인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완전히 전화번호는 또 인터넷폰 일본 인터넷폰을 쓰기 때문에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일본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판매자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판매자는 용기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용기를 운영하는 회사 사람은 자기가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자 페이지. 티쿤이 제공한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상품 주문 들어온 게 탁 뜨잖아요. 이게 주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가요. 티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문이 딱 들어오면 일본에서 지금 고객이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가요. 그러면 이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면 여기서 이미 포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포장해서 티쿤 신정동 물류센터로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이 송장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 송장은 일본에 있는 택배 회사 사가와 송장이에요. 사가와 송장 우리가 가지고 와서 판매사들한테 다 미리 줬어요. 다 미리 줘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신정동 사무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에. 그러면 신정동 물류센터에서는 이 신정동 물류센터에 들어온 거예요. 물건이 입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가와 택배사에서 와서 신정동 와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신정동에서
김포로 갔다가 하네다 공항 가서 통관 입고하고 배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지금 3시 반에 인수한 물건을 9시에, 오늘 9시, 내일이 아니고 오늘 9시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전역으로 배송을 시작해요. 왜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현대라는 사회가 엄청나게 물류가 좋아졌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보내면 며칠 걸리는 줄 아는데 비행기는 오늘 가면은 2시간 뒤면 이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버린단 말이에요. 통관을 서류로만 다 통관하는 거예요, 이제. 하네다 공항에 하루에 몇만 대 컨테이너가 도착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걸 보냐고요. 그냥 엑스레이 투시로 그냥 이 물건 맞나 확인만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다 통과시켜버려요. 귀찮아 죽겠어. 자기도 또 어떻게 보관할 거야. 그래서 통관은 서류로 하는 거지 열어보는 게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봐요. 가끔. 근데 1년에 한 번 열어봤는데 거기에 명함이 들었다 그랬는데 무슨 장총이 들었어. 이러면 뭐 큰일 나겠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흐름이 그냥 제주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주도 가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3시까지만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하면은 내일 일본 손님들은 다 받아요. 발송인이요? 티쿤. 아, 일본 티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박싱 하니까, 아웃 박싱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포장지 비용 이런 거는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해보면 물류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포장지 뭐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거가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경우를 써도 돼요. 배로 벌면 돼요. 배로. 그럼 재고를 좀 갖고 있어. 아니 배로 가도 또 그거죠. 사람들은 배로 가면 15일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까지 배가 가는 시간은 14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칠레 스티커 파는 거 알죠?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칠레 스티커 파는데 2박 3일에 칠레 산티아고까지 도착해요. 그럼 산티아고에서 칠레 내부 물류는 칠레에 있는 판매자하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해보니까 물류비하고 물류는 거의 문제 안 돼요. 무시해도 돼요. 왜냐? 마진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는 거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 제조 원가가 25%예요. 25%. 한국에서 팔면. 그러니까 물류비를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류비를 감당하고도 남는 물건만 팔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물류비를 감당 못하는 물건의 대표가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돼지 저금통. 이것이 물류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피가 하도 커서. 근데 이런 건 어차피 못 팔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어느 나라인가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칠레에 파는 거예요. 칠레하고 그러면 시간차도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안 맞으니까 근무 여건이 없는. 그래서 그걸 그럴 때는 칠레에 파트너사를 두는 거죠. 고객 응대는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별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방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나라에 팔겠다 의지가 중요한 거지. 방법, 하여간 저는 칠레에 팔았으니까 뭐 더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팔고 운송비도 얼마 안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약간 금액이 틀린데, 자, 여러분께서 티쿤을 이용하던, 티쿤을 이용해야만 되긴 하겠네요. 자, 여기 보면 국가별 티쿤 운송비라고 있어요. 국가별 티쿤 운송비. 아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개된 카페니까 이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하도 많아져 버려서 한국발 일본까지 물류 가격표예요. B2C 밑에 거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안 써져 있네. B2B라고. 그래서 보시면 1kg에 680엔이잖아요. 이게 항공 운송비와 일본 내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680엔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물건을 살 때 물건값 3만 원에 송료 2,500원을 받잖아요. 일본은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을 줘요. 그럼 500엔에다가 180엔만 더 붙이면 간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예? 관세는 아이템마다 다 틀릴까요? 다 다른데 하여간 관세를 부담하고도 남는 물건만 팔면 돼요. 관세는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일본 법인이 판매사로부터 수입을 해가는 거예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처리가 되고 재판매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네. 관세를 드리면 되나요? 그 정산돼요. 자동 정산돼요.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물건을 막 이제 보내고 팔고 했잖아요. 그럼 정산 코너가 있어요. 정산 코너. 저도 이쪽은 잘 모르는데 내부에 뭐 국내 배송료, 소비세 이런 거를 제하고 돈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는 이제 제가 서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실무자분하고 코스트를 제가 다 따져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귀찮긴 하죠. 관세가 얼마냐. 근데 이 관세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파는 것보다 약간 복잡하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해가지고 정산하고 이만큼 해서 나머지 그렇죠. 그것만 저한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팔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티쿤은 거의 공조직이에요. 우리는 벌써 50개, 60개 회사가 이용하는데 틀리면 난리 나잖아요. 뭐 가끔 틀리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사기칠 회사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체는 흑자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객이 일본 아도프 티쿤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고 티쿤 일본 법인은 여러분으로부터 수입해 가서 다시 판 거예요. 정산은 역순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비용을 실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정산해 드리는 거예요. 정산. 이렇게 정산해 드려요. 정산 주기는 일본도 한국 결제 대행사처럼 보통 고객이 결제하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우리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받는 날 이미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청구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다시피 워낙 (620만 원) 막 얼마 뜬 거예요. 한 400만 원 더 붙었나. 하여간 잘 팔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번 달에 29억 원어치 팔았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어치
좀 더 되죠. 11로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엔 10원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억 9천만 원, 2억 8천만 원, 5억 8천만 원 이렇게 판 거예요. 2,900만 원 아니에요? N이니까 2억 9천만 원어치 팔았다는 거죠. 명함을, 스티커를. 그래서 잘 팔리는 거죠. 그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보면 저는 이제 안정됐다고 하는 금액을 월 300만 엔으로 잡아요. 3천만 원. 왜냐? 해외 직판 인터넷 비즈니스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3천만 원이면은 먹고 살진 못해요. 5천만 원도 먹고 살진 못해요. 그렇지만 3천만 원까지 갔다는 건 3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그래서 해외에 팔면 좋겠고요. 티쿤이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해외에 파는 데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해외에 파는 방법은. 하나는 역직구입니다.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고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사라는 건데 이건 무조건 안 돼요. 반품도 뭐 해외로 해야지. 결제도 원하는 결제가 없지. 이렇게 해서는 장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독일에 있는 작은 사이트 가서 물건 안 사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이 와서 사겠냐고요. 우리 작은 사이트에. 아무도 알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역직구는 애시당초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못 돼요. 두 번째는 해외 쇼핑몰 입점이에요. 아마존, 티몰, 라쿠텐, 큐텐 이건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돼요. 유일하게 성공 사례가 있는 거는 아마존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요. 나만 갖고 있는 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팔지 않는데 매트인데 접을 수 있어. 이런 특수한 상품은 아마존에서 파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렇지만 티쿤이 자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간판, 부직포백 이거 한국에서 팔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이걸 팔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특허 있는 거 갖고 오면은 아마존에 팔 수 있어요. 근데 특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평범한 물건을 가지고 이란에 팔면 팔립니다. 그렇죠? 티쿤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팔 수 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되는 거는 일본 오사카 우리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배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반품 받는 거는 급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티쿤이 했던 건 명함 스티커 같은 인쇄물이었는데 상품 중에서 제일 클레임 많은 게 인쇄물입니다. 근데 클레임 없어요.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반품이 많아서 골치 아픈 물건은 판매 안 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런 건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의류 같은 거 반품이 많죠. 대신에 단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팔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은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근데 티쿤은 정말 이 정도 성공 사례가 있으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하다든지 전 관심 없고 하여간 티쿤은 하니까 된다는 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티쿤의 방식은 철저히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라는 거죠. 현지화 독립점. 자, 여기서 이제 티쿤이 얘기하는 거 잘 보셔요. 자, 이거는 브라인드인데요. 브라인드를 누르면 독립된 사이트예요. 독립된.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잖아요. 입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이트가 무지 많죠. 스타일란더도 독립된 사이트, 런닝구 뭐 독립된 사이트, 패션 플러스 독립된 사이트 다 독립된 사이트인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독립된 사이트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디에 입점하면은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장사는 내가 하는 게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도와드렸고, 이 장점은 뭐냐? 내 고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내 고객을 주지 않아요. 아마존 고객이에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 들어가면 쿠팡 고객이지 내 고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는 무조건 독립점이 유리합니다. 왜냐? 단골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골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통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얼 패브릭 정말 잘 나가요. 리얼 패브릭, 그러니까 나만의 원단인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그대로 원단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지금은 월 2억 원어치를 팔아요. 월 2억 원어치를 파는데 3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셔요. 지금은 월 2억 원어치 파는데 2000년, 2019년, 2020년, 19년, 18년, 17년에 출발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요. 첫 해. 둘째 해도 야 이렇게 해서 장사가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매출이 안 올라가요. 세 번째 조금 보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단골이 쌓인 거예요. 단골이. 단골이 쌓이면서 눈 오는데 또 눈 오는 것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이런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년, 2년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는. 미래테이프 똑같죠? 첫 해, 둘째 해, 1년 반 지나도록 이게 된다고 보이겠냐고요. 본인도 절망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단골이 쌓이는 거예요. 단골이. 자, 하여간 이거는 너무 잘 되니까 이건 빼야 되는데, 하여간 이거는 배경 케이스는 알루미늄 케이스인데 이분은 알루미늄 가방을 1000종류를 팔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집은 전문점이니까. 블라인드 요즘 와서 이제 신나셨어요? 이 블라인드요. 첫 해, 둘째 해에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하냐고요. 근데 셋째 해부터 확 올라가요. 그 단골이 쌓이는 거예요. 이 단골을 쌓으려면 독립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쿠는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우리도 혹시나 될까 해서 일본 라쿠텐에 입점해봤거든요. 안 돼서 다 접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속 편하고 정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화 독립점을 운영하셔라. 그리고 티쿠는 이렇게 현지화, 그러니까 철저히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구별되지 않는 독립된 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도와주나 볼게요. 티쿤이 하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해 드려요. 쇼핑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 관리자 페이지예요. 이걸 드리면 여기에 상품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거는 웹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이에요.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등록하면은 이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티쿤이 제공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제공해 드리고요. 해외 배송을 신정동까지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배송해 주는데 최저가예요. 국내에서도 제일 싸요.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 드려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 일본에 무슨 결제 수단이 있는데 모든 결제 수단을 쓴다고 얘기할까요?
야, 진짜 많이 팔렸네, 그죠? 그 사이에 한 1,000만 원씩 팔렸나? 잘 팔리죠?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티콘 전체 거래액인데 이거 어제까지예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전달 대비 매출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진짜 해외 직판은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콘을 이용해서 이런 회사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결제로 어떤 거로 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통장 입금이에요. 이거는 통닭 배달하면 배달해 준 사람한테 물건값 지불하는 대금 인환이라는 제도예요. 일본에는 있고 한국엔 이제 안 써요. 이거는 신용카드 결제, 이거는 무통장 입금, 현금 인출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 그다음에 이거는 후불 신용 결제. 한국에 없는 제도가 몇 개 있죠. 이런 제도를 다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콘은 일본은 카카오톡 대신 라인 쓰잖아요. 라인 결제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 고객이 자기 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쓸 때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인 것 같아요. 근데 티콘은 다른 회사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본 회사들은 프렉스 결제 잘 못해요. 우리는 규모가 크니까 프렉스 결제라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티콘은 일본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고 오사카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일본 회사 중에 2군데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콘은 일본에 있는 웬만한 회사보다 더 일본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품을 받아줘요. 오사카에서 반품 받고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를 실비로 제공해 줍니다.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해줘요. 이게 티콘이 정말 많이 컸어요. 지금 보면 객단가가 20만 원이잖아요. 객단가가 20만 원인데 어떤 건 막 1억 원짜리 거래가 생겨요. 근데 1억 원짜리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탁탁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와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사카하고 동경에 사무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가서 진짜 만나줘요. 그 다음에 큰 크레임이 걸리면 우리가 나가서 만나줘요.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해보면. 그 다음에 일본의 광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리 경험을 전달해 드려요. 대신해 주진 않아요. 대신해 줄 필요가 없어서 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노하우를 전해 드리고요. 그럼 판매자는 뭘 하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상품 등록하는 거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상품 등록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광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줘요. 할 수 없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해주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서 안 해드립니다. 고객 응대도 이제 일본어 원어민만 채용하면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팁은 여기 이미 다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려요. 이게 이 단고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18개가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리고 한 2014년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그 어떤 회사도 사이트를 만들고 2년 안에 흑자를 내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근데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2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근데 이런 회사는 정말 잘한 경우예요. 블라인드점 벌써 2년 됐네요. 뭐 근데 아직도 이제 3천만 원 넘어갔네요. 와, 이분은 이런 정도 매출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브라인드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상품이랑 표시가 돼 있는가요? 한국 상품. 돼 있죠. 한국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돼 있고. 한국 상품 진짜 좋은 거예요. 말레이시아산도 많고 중국산도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 상품은 고급품입니다. 고급품. 그리고 저희 상품 수출 한국 상품 그대로 이제 그 디자인 예를 들어 이게 있으면 이거 그대로 수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네. 여기 뭐 수입품 여기 이제 저기 표시 그날에 표시 적잖아요. 외국 상품 한국 수입할 때 한국으로 다 표시 적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가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품마다 좀 다른데 이제 우리가 지금 파는 거는 공산품이라서 그렇게 규제가 강하지 않았고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준수하면 돼요. 규정 준수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 그 주문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있나요? 무척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금 주문 제작 상품이 많냐면 주문 제작 상품만 많을 수도 있어요. 스티커 주문 제작 상품이잖아요. 대량 말고 낮게. 스티커 이거 또 꺼졌어. 스티커는 낮게 250개 단위가 제일 많아요. 명함 무척 많은데 그런 거. 현수막 100개씩 하지 않아요? 한 개씩 해요. 한 개짜리 상품. 현수막. 그리고 공기간판도 하나죠. 공기간판도 이거를 뭐 100개씩 사겠어요? 하나씩 사는 거죠. 그 박싱을 하는데 겉에다가 일본 그런 글씨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한글 그냥 찍으셔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찍으면 돼요.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보내면 안 돼?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만두 가게 하는 개념으로 하면은 무조건 실패해요. 왜냐하면 티쿤이 명함 스티커만 팔아서 작년에 5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포장도 일본어로, 고객 응대도 일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작은 장사 개념으로 하면 이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워낙 큰 비즈니스라서. 말 대박 됐나요? 블라인드 판매하시는 분이요. 거기는 그 티쿤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개인 소비자들이 아니면 약간 벌크 그러니까 대량 주문하시는 고객.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건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에어간판은. 그래서 개인 고객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가 또 많아요. 같이 섞여 있어요. 항상. 기획사도 있고. 그 부대 비용에 대한 게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운반비랑 후관세. 그런 거 봐야죠. 예, 맞아요. 봐야죠. 어떤 아이템이세요? 그림 액자를 하는데요. 아, 그림 액자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 개씩 사요. 다 한 개, 이것도 한 개씩 사걸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표님처럼 한 개씩 파는 물건이 훨씬 좋아요. 왜냐? 대량은 무조건 할인하려고 덤벼들고요. 하나짜리는 그렇게 저항이 없다고요. 좀 비싸게 받아도 되고, 특히
그림 액자처럼 특별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선진국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일본 이런데. 트래픽이 어느 정도 돼요? 그 티쿤 쇼핑몰에 들어오는 유입들이요? 아니면은 주 타겟층? 티쿤 쇼핑몰은 없어요. 티쿤 쇼핑몰은 없다고요. 지금 독립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티쿤 쇼핑몰은 없어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플랫폼만 그러면 제공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거기에 저희의 도메인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자기 가게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지 티쿤으로 들어와서 그 가게에 가지 않아요. 티쿤은 없으니까. 프로모션을 그 티쿤 일본 법인에서 해주시는. 아니, 각자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요. 스타일란다 아시죠? 스타일란다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카페24를 쓴 거예요. 카페24. 카페24하고 티쿤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카페24라는 몰은 없잖아요. 그죠? 카페24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이게 카페24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홍보할까요? 네이버에 홍보하잖아요. 인스타 홍보하고 파워블로그 이용하고 그냥 다음에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본에다가 구글에 홍보하고 야후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회사 이렇게 이제 각각 홍보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느냐는 볼 수 있어요. 주로 어디를 홍보를 해야 되느냐? 어디를 홍보해야 되냐면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회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틀린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케팅 가입 경로를 보면 구글, 야후는 왜 없어요? 구글하고 야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글하고 야후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구글에 검색어 광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O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일본은 구글하고 야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 홍보를 검색어 광고하는 거죠. 직원은 없어요. 어디에? 예? 예를 들어 그런 프로모션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직원? 지원은 많이 해드려요. 근데 그런 얘기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기댈까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 많이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지원해 주냐고 아무도 안 물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카페24가 이렇게, 스타일란다가 있잖아요. 스타일란다 사장이 카페24에 가서 지원해 주세요고 안 물어요. 한국 마켓이니까요. 한국에서? 아, 그렇죠. 근데 일본도 한국에서 운영하지만 그냥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도록 티쿤이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또 교육을 해드려요. 또 우리도 힘들죠. 한 2달 동안은 맨날 교육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2달 지나고 나면 우리하고 만나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아예 안 와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그거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신해 줄 사람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해도 된다. 그러니까 혼자 하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물건을 팔고 있지만 전 일본어 지금도 못해요. 그래서 뭐 전 어학하는 거 힘들어서 그냥 안 해버렸는데, 그리고 제가 어쨌든 하여간 일본에 150억을 팔았어요. 근데 일본 직원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일본 원어민 직원들이. 그 친구들 너무 잘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수수료요? 수수료는, 그러니까 티쿤에 주는 거는 초기 세팅비 100만 원은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뭐 하여간 교육해드리고 혼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과학에 100만 원은 받고, 결제 금액당 결제 금액 100만 원까지는 8%,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7%, 200만 원에서 300만 원 6%, 500만 원 이상 물건일 경우에는 3%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단위에 7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별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7천만 원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일률 3%만 받아요. 이 밑에는 이걸 적용하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싼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초기 비용 100만 원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그 뭐 홈페이지 드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다음에 교육 이제 상담하는 거죠. 같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게 좋겠어요. 뭐 그다음에 홈페이지 지금 만든 거에 지금 안 된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맨날 점검하고 앉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 방법 뭐 이런 거 세팅하고 그런 거. 한국 공산품은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 아이템 말씀하셨는데 네? 물티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보셔요. 제가 이제 뭐냐면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공산품일까요? 도대체 한번 아까 물티슈 저기 홈페이지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볼까요? 이건데? 이거네요. 상품은 한글 표시돼 있나요? 전부 일본이에요. 일본어 표시돼 있어요? 예, 일본어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그냥 일본어로 한다고 무슨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좀 수고가 깔리는 것 뿐이죠. 거기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나요? 써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썼을 것 같아요. 써졌대요. 근데 왜 그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그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평가 전환을 아니, 안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자꾸 지금 특히 대표님 세대가 가지는 한계예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 애들 데리고 오사카에 딱 도착했어요. 신사이바시 딱 도착해서 야, 한번 저녁에 구경 좀 하고 와. 딱 돌아와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얘들은? 아니,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래. 진짜 의식이 다릅니다. 지금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한국 거에 자부심을 갖고 팔으셔도 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우리 세대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왜 그랬냐. 70년대 때 일본 카메라, 코끼리 밥솥, 일본 테이프 리코더 여기에 그냥 주눅 들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주말에도 되나요? 토요일 날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 날 보내고 끝이에요. 금요일 날 보내. 예. 예. 그러면 금요일 날 보내면 월요일부터 배송이 예. 그래서 배송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수익센터를 전화
전화판으로 접수해서 막 반품이나 해도 되는데 전화는 무조건 여셔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에서도 당연히 전화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만 일본어로 하는 거지 한국하고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알려드릴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이거 좀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해준다기보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티콘을 이용해서 중국에서도 일본에 팔고 있고 한국 스티커를 칠레, 호주, 말레이시아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외로 물건을 파는 영역에서는 티콘이 제일 강합니다. 잘 하고 있고요. 네. 그 검색어 광고 검색어 네. 검색이 잘 되도록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광고비를 지불을 일본에 누군가 해줘야 되죠. 아니 직접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결제하는 것처럼 일본 구글에 직접 결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거 일체를 왜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배송은 여러분이 못 하세요. 그거는 너무 비싸요. 우리는 싸고 그 다음에 예, 일본 법인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주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손 안 댄다는 거죠. 그게 서로 좋아요. 서로. 그러면 이제 전화를 제가 일본에 법인이 없으니까 계약이 일본 전화 계약이 안 될 건데 그건 해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그 전화료하고 그런 비용은 제가 내드리고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이미 그 서비스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처음부터 그런 거 알아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티쿤이 이렇게 다 길을 닦아 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저희하고 실무를 만나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원을 해주냐고 물었는데 이제 지금 답변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할까봐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보셔요. 에드카드가 원래 4억 9천만 원어치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누가 사줬나 볼게요. 누가 사줬나? 에드카드가 직접 모은 고객은 70%예요. 70%. 에드카드 매출의 70%는 자기가 모은 고객으로부터 생겼는데 나머지 30%는 다른 회사에서 모아둔 고객이 사준 거예요. 30%가 공짜로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어떻게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 에어간판은 에드사인이라는 사이트예요. 들어왔던 사람이 이걸 눌러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립점들을 연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교차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너스로 온 거지. 여기만 기대하면 굶어 죽어요. 문 닫아요. 그래서 독자 활동을 하되 30%가 공짜로 생겼다는 거고 뭐 또 모든 사람이 30%일 수는 없죠. 근데 한번 다른 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컵은 어떻게 됐을까요? 컵은 82%가 자기가 모은 고객이에요. 18%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18% 무지 큰 금액입니다. 5분의 1인데요. 이런 식으로 교차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일을 보내주기도 해요. 우리 고객들한테 신상품들 우리한테 보도 의뢰하면은 우리가 그냥 선정해서 보내줘요. 그런 식으로 지원은 하는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지원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줘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큰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이템 생각하시는 아이템 있으세요? 뭐세요? 저는 그 식용곤충에 대해서 네? 식용곤충 식용곤충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곰뱅이도 식용곤충, 예. 메뚜기도 독칼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효능을 좋고 그래서 제가 일본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루트를 지금 생산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저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는 정말 힘들고요. 또 하나는 효능을 입증하기 힘든 거는 팔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미 그 굉장히 많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이트에서 자기들 걸 많이 해. 똑같은 근데 그런 것일수록 한국에서 넘어갔다 그러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팔 게 너무 많은데 왜 어려운 아이템을 하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턱 들었을 때, 이거 그거 팔릴 것 같아 그러지만 안 팔리는 게 무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말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일본 판매자도 중국에서 다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도 취급하기 쉬운 건 안 팔려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 거 아무리 좋다 그런들 김치만큼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허가를 맡아야 돼.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정말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생각보다. 왜냐? 화장품은 한국에만 제조사가 14,000개가 있는데 그 14,000개에서 생산하는 모든 화장품이 자기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증이 안 돼요. 국내에서도 팔기 힘들어요. 이런 거 팔지 말라는, 이런 거보다는 쉬운 게 더 좋다고요. 예를 들어 스티커 이런 거는 뭐 그냥 따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파는 게 좋고. 용기? 그럼 뭐 누가 따질 게 뭐가 있어? 그게 꼭 뭐, 그게 브랜드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의외로 무지 많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서 좀 복잡하다 이런 건 안 다루는 게 장땡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냥 티쿤에 오셔요. 티쿤이 드릴 수 있는 아이템 무지 많으니까. 네. 또 자기 아이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티쿤에서 오픈을 한 다음에요. 네. 매출액이 처음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카페24랑 이상한 동등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페24 같은 경우 호스팅 비용을 따로 받잖아요. 그 지금 티쿤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요. 매출액이 얼마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줘도 돼요. 예. 안 줘도 돼요. 아, 그러니까 티쿤은 월정액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매출 관련해서만 예,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그러니까 받을 걸 그랬어요. 뭐 인심 좋은 척하고 괜히 안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티콘 자체는 이미 흑자기도 하고 굳이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100만 원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안 받아요. 예. 물류가 일본 말고 또 다른 나라도 지금 일본 것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나가시겠다는 나라를 정하시기만 하셔요. 어디로 가고 싶으셔요? 물어보신 거죠? 아니 이제 서칭은 괜찮아. 어느 나라나 돼요. 어느 나라나. 왜냐면 칠레까지도 했는데요, 뭐. 경험상 저희가 이제 티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국내 거래가 되잖아요. 해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 네. 네. 저희는 수출이 아닙니다. 수출돼요. 그냥 그거는 내륙 수출 제도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좋은 질문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매입해서 수출하는 형식이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일본 아도 프린트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라 그래도 안 하셔요. 왜냐? 이게 더 훨씬 편하고 싸요. 티쿤에게 맡겨서 하는 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도큐멘트 피라 그래가지고 관세사한테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수출 실적은 인정받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 더 주는 게 아니니까 직접 하라고 자꾸 권하죠.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얘기가 티쿤 도쿄 그렇죠. 예, 계약을 지금은 티쿤에 팔고 티쿤이 이렇게 보내는 방식인데 그냥 일로 팔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돈만 한 달에 20만 원 더 나가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큐멘트비, 그러니까 서류비, 이거를 모든 걸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니까 그게 없어지는데 자기가 하면 직접 내야 되니까 한 20만 원. 영세율 다 받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티콘 한국에 있는 글로벌로 해도 수출 시청 영세율로 예. 되는 거고 예. 글로벌로 예. 해도 예. 똑같이 된다. 예. 예. 그럼 개별 송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 똑같아요. 배송비 다 들어가 있는 거. 예.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운송비는 이쪽에 카페에 들어가면은 미국 운송비 나와 있어요. 뭐 파시게요? 미국에? 진짜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하여간 뭐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특징이 없어요. 기능성 베개는 기능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이런 아이템이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왜냐? 기능성 베개는 국내에서도 팔기 진짜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요.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뭐 전혀. 그럼 알아서 하시는데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별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디에 이제 미국 게 있어요. 없으면 여기다가 요청하셔요. 미국까지 얼마냐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가방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시장 한번 테이핑을 해보려고 마커케 진출해서 한 400만 원 정도짜리를 한번 딜을 하나 성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딩 보통 이제 일본 할 때 뭐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중립모를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를 많이 이용도 하는데 그런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런 그 가방에 대해서는 티쿤 쪽에서 보시기에 일본은 지금 어떠신지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공산품의 1차 가공품 정도라서 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스타일도 있고 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하여간 가방 나라 아세요? 가방 나라가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하여간 거기서 실패했어요. 티쿤 이용해서 나갔다가.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실패한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방을 저희도 하는 건 아니고 좀 그러니까 테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가방들이거든요. 거기부터는 제 소관 사항 바깥입니다. 그건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 것도 무지 많고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아이템 갖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내 소관의 내 주관에 따라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티큰에서 성공한 패션 잡화 쪽이 있나요? 패션 잡화 쪽. 없어요. 없고 이제 그나마 좀 근접한 데만 소개해 볼까요? 근데 이게 티쿤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툴일 뿐이에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티쿤하고는. 근데 하여간 티쿤에서 그나마 그 조금 된다는 패션 사이트는 이거네, 이거. 네일 아트품, 이 손톱 미용품, 이거 하나 정도인 것 같고,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도 있었어요. 민스샵.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버려서 우리하고는 관계 없고요. 근데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면 성공할까요 말까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잘하신 분.
한국의 주식회사 디스카운트가 운영하는 일본 여성 의류 패션샵이에요. 연간 1,300억 팔아요. 그럼 한국 여성 의류는 일본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면 되고 어떤 사람이 팔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까 말까 이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티쿠는 인쇄물을 일본에 팔아서 확실히 성공했어요. 근데 일본에 인쇄물 팔러 나갔던 많은 사이트는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럼 인쇄물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나 곤충을 팔겠어. 이건 뭐 제 생각이지 제가 무슨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이런 느낌일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건 너 얘기고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경험상 먹는 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 정도고. 근데 한국 의류 잘 안 돼.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얘는 1,300억 팔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이거 뭐 먹는 것 이런 건 복잡하다. 대신에 공산품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세계에서 제조 강국은 5대국밖에 없거든요. 미국, 독일,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기에 제조되는 물건 팔 게 무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방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 이거는 가방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거죠. 알루미늄 가방에 알루미늄 백. 이렇게 생긴 알루미늄 백이에요. 이분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공했냐? 요인이 전혀 달랐어요. 뭐냐? 이분은 이런 종류 가방을 지금 1,000개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따라가요, 이거를. 그리고 하나만 제작해 달라 그래도 제작해 줘요. 철저히 전문모를 구축한 거예요. 이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개 뽑아서 팔면 안 팔릴 거라고요. 이런 차이라는 거죠. 여기가 가방인데 내가 50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략에 해당되는 문제지 아이템이 되냐 안 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히딩크가 지휘하면은 월드컵 4강에도 가는 거고요. 누가 지휘하면은 그 팀 데리고 꼴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전략에 해당되는 문제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 플랫폼 서비스뿐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네? 혹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비슷하겠지만 일본에 진출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현지 원어민을 채용을 해야 되고 CS 인원과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2명, 최소 2명 혹은 3명 정도 기획자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대행해줄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행사들은 이제 초기 비용을 차라리 판매 수수료를 좀 더 올려서 없애주는 이제 서비스 등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티쿤에서는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예, 그거는 선택 사항이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건가, 티쿤 서비스를 이용할 건가 하는 건 선택 사항이고 티쿤은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티쿤 1번 쪽에도 어차피 이게 인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수료를 올려줄 테니까 이 인력을 좀 수수료를 아무리 올려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 지금 제가 이 통계를 공개한 거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리얼 패브릭처럼 정말 좋은 사이트도 이 어려움을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수수료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줘요. 그 돈 갖고는 이 사이트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억 안 들이고는 사이트를 살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차, 2년차 때는 2억 다 까먹는다니까? 고용한 사람의 일반 원어민이 하루에 한 통화도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빨리 문 닫아야죠. 근데 그거는 흐름이 보여요. 아, 작지만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인터넷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건 버티면 되겠네. 근데 몇 개 안 돼. 그럼 빨리 문 닫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읽는 게 리더잖아요. 예를 들어 경영이 뭐냐. 경영은 이 흐름 보니까 1년 6개월 뒤부터는 확 올라갈 것 같아. 이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기계는 없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방금 질문도 이제 잘못된 질문이었죠. 그럼 2년 동안 하나도 안 팔리면은 빨리 문 닫았겠죠. 이미 문 닫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 아, 천천히는 가겠지만 가는구나 이러면 지르는 거고 아니면 빨리 문 닫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판매 대행사 진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지도 못 파는 주제에 뭘 남의 걸 팔아줘. 판매 대행사는 성립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왜냐? 이론을 따져볼까요? 지가 그렇게 잘 팔면 있잖아요. 지 물건이나 팔라 그래요. 남의 거 팔아주지 말고. 남의 거 팔아주고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사기꾼들이에요. 전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티쿤은 정말 잘 파는 회사예요. 근데도 판매 대행업 안 해요. 왜냐? 내 거 팔지 뭐하러 남의 거 팔아주냐고. 내 거 팔면은 제조 원가가 25%예요. 75%가 남아요. 대행해주면 뭐 풀어주겠어요, 우리한테. 그 안 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판매 대행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 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물건 내가 파는 게 속 편한 거예요. 힘은 들어요. 근데 힘 안 들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 웹사이트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록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럼 웹이랑 모바일 버전이 같이 반응이 예. 연동이 되나요? 예. 한 번만 그럼 등록하면 되는 거. 네. 그래서 카페24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카페24보다는 기능은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카페24는 25년 된 회사고 우리는 겨우 7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능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카페24를 통해서는 외국은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외국 나가는 분야에서만 특화된 회사라는 뜻이고요. 그 일본 말고도 이제 서비스 되는 여러 국가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일본만 잘 되고 있어요. 다른 데 나간 적이 없고 이제 올해 말레이시아, 호주, 칠레 이제 나가고 내년에 미국, 중국도 이제 서비스 여는 거라서 근데 잘 되고 있다는 개념은 각각 나간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잘 하면 돼요. 그래서 티쿤은 뭐 하려고 하냐면 티쿤은 이제 원래 티쿤은 이거 다 우리가 운영하던 거였어요. 근데 팔았어요.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건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팔고, 다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 때 다른 회사가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거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쭉 팔았거든요. 직접 팔았는데 이걸 다 넘겨버렸어요. 무슨 질문하셨죠? 그래서 팔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건 안 하려고 너무 이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공구예요. 공구.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공구를 중국에 팔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권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다가 공구점을 열고 있어요. 근데 자신 있거든요. 왜 그걸 못 팔아? 한국, 일본 공구를 중국에 못 파는 게 이게 말이 돼? 내가 그 인쇄물도 일본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엔 경험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뚜렷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림 액자 이런 거는 선진국용이라고 봐요. 선진국 쪽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구 이런 거는 일본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왜냐? 일본 공구가 더 좋은 거예요. 악기 일본 못 갑니다. 그래서 한국 악기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먹힙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죠. 업종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잘 읽는 거죠. 아, 이 아이템은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이렇게 잘난 척 하지만 이제 큰 실수한 게 스티커를 싱가포르에 팔은 거예요. 그때 막았어야 됐는데.
왜냐? 싱가포르에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50만 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게 뭘 파냐고 거기. 근데 바보처럼 거기 나가가지고 사먹 깨먹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게 경영자의 판단 능력이잖아요. 어느 나라는 안 하는 게 좋을까? 명함 가지고 중국에 갔으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함 제조 원가가 3,500원인데 중국은 판매가가 1,800원이더라고요. 어떻게 팔아 이걸? 근데 그 명함을 일본에 가져가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경영인 거고, 가겠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 티쿤이 해요. 그런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네. 피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기타 수수료 다 없이 그냥 티쿤 수수료가 이 금액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실비는 부담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를 운송비, 소비세, 관세, 결제 대행료 이런 거는 직접 부담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걸 부담하고도 남는 아이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선진국이 아니면 후진국이 유리할 경우가 많고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나라 안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어요. 근데 국경을 넘어서 가면은 경쟁력 가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현수막을 한국에서 어떻게 팔아요, 제가? 못 팔아요. 근데 일본에 팔면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싼 물건을. 이게 뭔지 아세요? 택배 박스예요, 택배 박스. 왜 이게 링크돼 있을까? 택배 박스를 한국에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근데 일본에 팔면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싸게 파냐고, 고맙다는 인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왜 한국 인쇄물이 쌀까요? 한국에는 충무로라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후가공까지도 여기서 다 끝나요. 일본엔 이런 데가 없어요. 왜 평화시장이나 청계천이 패션의 메카가 됐을까요? 거기는 디자인에서부터 후가공까지 원스톱으로 끝나요. 일본은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액세서리가 남대문이 유명하죠? 남대문에서 다 끝나잖아요. 일본엔 이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악기는 일본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커. 선진국이야. 전 세계인이 악기 팔아먹고 있었어. 싸.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타 하나도 한국 거는 있잖아요. 몇 종류 되지도 않아요. 일본 전자기타 보면은 뭐 이렇게 많아.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게 상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각각 갈 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티쿤하고 계속 상의하셔요. 티쿤이 문티실은 웨딩 코리아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에드 플래그는 현수막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 이렇게 해서는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엔 이거 팔아넘겼어요. 중국 회사에. 힘들어서. 근데 한국에서 여기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판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된다고요. 저처럼 언어도 안 돼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언어 되는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좀 언어가 된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언어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직포백도 이게 전형적이에요. 이게 부직포백인데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도 지금 이제 한번 볼까요? 스티커 사이트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팔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보고 칠레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한 거 칠레에 판 거예요. 근데 칠레가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스페인어. 그럼 자기가 칠레에서 스페인에다가 사이트를 열고 팔 테니까 한국에서 물건 공급해 줄 수 있냐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칠레에서 한국 스티커를 스페인에 팔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익숙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인쇄물을 갖고 한국에 팔았으면 저는 정말 헤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스티커를 일본에 팔았기 때문에 제가 명함 얘기했었잖아요. 명함을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명함 500매를 4,200원에 팔아요. 지금도 명함 500매를 4,200원에 팔아요. 양면 풀칼라 명함을. 그럼 제가 한국에서 생산하면 얼마에 생산하겠어요? 한 3,000원에 생산했다고 쳐요. 그럼 4,200원에 이 사람하고 경쟁해서 1,200원, 700원 남나요?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3,500원에 만들어서 일본에 9,800원에 팔았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를 2,300원에 팔았어요. 23,000원에. 우리는 500매를 9,800원에 팔았고요. 그래도 도대체 3,500원에 떼와서 9,800원에 파는데 이게 안 남고 100이냐고요.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박스도 일본 택배 박스는 우체국 1호 택배 박스 200, 140, 60짜리를 하나에 23엔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13엔에 팔았어요. 그래도 사오는 거는 67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남는 거죠. 이렇게 국경을 넘었을 때 이 가격 차가 발생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 최대 상인이라는 임상옥기가 판 게 뭐죠? 조선의 호피, 인삼 이런 걸 팔고 중국에서 뭐 사왔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바늘 사왔어요. 바늘. 그 당시 지금은 바늘이 흔해 보이죠. 그 바늘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옛날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그 바늘인데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어요. 무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다니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현재 통계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팔리니까 그냥 하시라는 거죠. 뭐 제가 설명이 짧았던 거는 그냥 저희하고 만나면서 얘기하시고요. 와, 지금 1억 원 넘었어요. 1억 원. 좀 전에 580에서 출발했죠. 1억 원 넘었잖아요. 뭐 팔렸을까요? 야, 진짜 잘 파는데? 용기를 누가 2,700만 원치 사간 거예요. 용기. 플라스틱 용기. 대박이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미래 테이프 파는 거예요. 아까 그 테이프 오늘 1,000만 원치 팔았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이거 어떻게 팔아요, 자기가? 여기서, 한국에서 만약에 싸니까 팔리는 거죠. 에디 티슈도 오늘 또 200만 원 팔렸고. 정말 잘 팔리죠?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해외에 팔면 무조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이제 아이템이 없으시면 하여간 티쿤하고 얘기를 자주 하셔요. 티쿤이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교육은 언제 일정이 잡혀있나요, 그럼 가입하면? 가입하시면 그냥 수시로 교육해드려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요? 예, 신청만 하시면. 어디서? 여기서, 우리 사무실은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서도 하고 회의실이 많아요. 개별 상담도 해주나요? 개별 상담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부 개별 상담해요. 이렇게 뭐 단체로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도입부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머지는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아이템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쨌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저희도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골치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죠. 번역도 여기서 좀 써주나요? 아니요,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번역 같은 거 이제 하실 게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요. 카페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뭐 쇼핑몰 제작 대행사도 있고 홍보 영상 제작 대행사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도 있고
뭐 번역이 필요하면은 여기 보면은 협력회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번역 같은 거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되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원 안 해요. 그런 거는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대신에 이런 협력사들을 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협력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1% 이런 거 받는 것도 안 해요. 그런 거 구질구질해서 안 하고 그냥 여러분하고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겠다는, 우리는 홈페이지 제작은 손 안 대요. 대신에 이런 제작사를 협력사로 둬서 알아서 하시도록. 번역이라는 게 이제 그 협력사가 번역을 잘못해놓으면 그 나라 문화에 안 맞게 번역되는 이상한 말. 그러니까 원어민을 채용하셔야 된다고. 원어민 채용하셔야 돼요. 협력사에서 번역을 많이 해주게 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원어민이 검수해야죠. 뭐 감수해야죠. 그런 게 약간 이제 까다롭긴 하죠. 근데 그렇게 약간 까다로워야지 경쟁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다 합니다. 근데 이 일 자체가 약간 까다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까다로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까다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돈을 버는 줄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근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동네에 뭐 만두가게 된다 그러면 다 따라 하지만 이거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미로 해가지고 주문 단위가 그렇게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보낸다. 그러면은 매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바이 건으로 500미씩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팔 때 명함 500매 980엔에 송료 500엔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서 일본에서 해체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보내도 그렇게 안 비싸요. 이제 세상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공식적인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원하시면은 남아 계시고, 일단 공식 행사는 여기까지,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고, 가실 분 가시고, 더 얘기하실 분은 더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 연락처는 저 명함 따로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703-9623이에요. 제 전화번호.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담당자들 연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티쿠는 이미 흑자 회사예요. 흑자 회사라서 굳이 여러분한테 무슨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고 뭐 수수료든 뭐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막 챙길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후에 궁금한 게 많으실 때는 네이버 등에서 그냥 해외 직판 치면 이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 다 공개했어요. 저는 거의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공개하지 못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를 갖고 안 감춘 건 하나도 없어요. 전 다 공개해 드려요.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 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